자, 출발 준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준시와이드 시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순서에 준비한 내용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중국과 일본 증시가 뜬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법무부의 표준 특허 수익 금지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대리가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원인 분석과 주목할 업종까지 챙겨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요. 얼마 전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그동안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과 LG에게 주도권을 뺏겼던 소니가 반격에 본격 나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술력을 선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부터 연결해보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 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장중 1990선을 하회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03%의 내림세 보이면서 또다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19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727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수 우위로 서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지수 상승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23%의 오름세 보이면서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4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각각 20억 원, 24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060원 선을 위협하면서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금통일을 앞두고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27%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보이면서 엿새 만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4,000원 올라 150만 4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대의 오름세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전기세로 인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32,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신한제주는 오늘 실적 부진 전망으로 인해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5%의 내림세 보이며 38,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5,8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이 2%대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약 보합권, SK 브로드밴드는 2%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1%대의 낙폭 키우며 35,5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GS홈 쇼핑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7,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젠과 SM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플렉시블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3년 인터내셔널 CES에서 각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보가 2%대의 강세 보이며 13,650원에 테라세미콘이 5%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21,1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컴포넌트 역시 4%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CES 개막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였던 OLED 관련주 주가가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중소형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주가가 이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상한가 나타내면서 3,26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벽산건설 역시 상한가, 보아 엔지니어링 역시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양건설 역시 상한가 나타내며 현재 4,37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자재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에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과학이 상한가 나타내며 12,650원에 영인 프론티어가 9%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33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서린바이오 역시 6%대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주가가 오늘은 일제히 하락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강화된 게임 규제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인데요. NC소프트가 4%대의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가 6%대의 하락폭 보이며 47,000원에 게임빌이 5%대의 낙폭 키우며 전일 대비 6,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동양그룹주 주가가 사업부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양이 상한가 나타내며 910원에 동양 네트윅스는 상한가 나타내면서 1,3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DI와 DID가 싸이의 이어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일 대비 1,250원씩 올라 32,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DI와 DID가 싸이의 슈퍼볼 광고 소식에 또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싸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DI 현재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주당 4,47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DID 살펴보겠습니다. DI의 자회사로 있는 DID 역시 오늘 5%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5원 올라 4,27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 살펴보겠습니다. OCI가 4분기 영업 적자 전망에도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4,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 오늘 9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이 2년 내에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100원씩 올라 55,2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분석을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골드만삭스 짐 오닐 자산운용 회장이 올해 유망 주식시장으로 일본과 그리고 중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항상 주목받는 곳이고 일본이 낀 게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것들을 원인으로 꼽았던가요? 지모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이제 브릭스 주식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일단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일본의 이제 수출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대기업 주가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일본에서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개월간의 그 랠리 가능성을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일본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도시화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 7,200조 정도를 풀어서 도시화를 60%까지 진척시킨다라는 그 부분이 내수를 살려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질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중국과 일본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한 기업이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도 기업의 제품 판매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최종 판정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그 미 법무부 특허청에서 필수 표준 특허, 이걸 이제 프렌들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애플이 계속해서 특허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모든 그 스마트폰에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허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ITC에다가 공문 발송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운 없으면 삼성전자 입장은 좀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만약 특허로서 인정이 되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 들어가는 그 애플의 제품이 크레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2월 달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뭐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유로존이나 이런 데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매출을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프렌들리 조항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 지수가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막판에 청산 물량이 혹시라도 쏟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베이시스가 문제인데요. 베이시스가 현재 그 이론과 시장이 같아요. 이론은 1.32, 그다음에 시장은 1.38인데 지금 요 근래 모습을 보면 그 시장 베이시스가 2.2 정도,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보다 거의 뭐 0.9 정도가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켰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일단 매물은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졌죠.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건 이제 홍콩에서 주무 실수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로존이 이제 고점을 향해서 다시 움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오늘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옵션 같은 경우에는 265가 아주 중요한 구간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옵션을 매도한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 265가 오히려 운 좋으면 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65가 2007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2000포인트로 회복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만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시장을 완전히 뭐 장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옵션 만기는 사실 누구도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을 본다면 국내장은 역시 상승 기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 시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좀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시황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의 해외 시장 영향 전혀 받지 않는 독단적인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440억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하하업종 계속 연초부터 사고 있다고 했는데 하하업종 오늘 86억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의 하하업종 바스켓으로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담긴 하지만 오늘 금호석유, 호남석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하하업종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140억 사는데요.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세로 그동안 좀 팔았던 물량 다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인데 큰 물량은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요. 한국전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의 5% 가까이 올라서 지금 좀 꺾였는데요. 전기가스 260억이 한국전력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사실 이제 전기료를 4% 인상하겠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무래도 투기 세력이 같이 들어오면서 갭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좀 가열권입니다. 미리 이 전기료 인상은 사실 예전부터 좀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돌았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을 때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 이제 한국전력이 조금 더 흑자 전환, 4분기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모멘텀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 경기 방어주 그리고 전기가스의 업종의 역할로 했었을 때는 추가 상승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과 종목을 좀 같이 체크해드렸는데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금융투자 687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이 물량이 뭐냐면요. 프로그램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권 쪽 프로그램 물량은 결국에 무위험 차익 거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꼭 굳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아니더라도 옵션 만기일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일 전부터 베이시스 악화된 점을 좀 계속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1.28입니다. 동시만기가 3월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거의 1.5 이상은 유지돼야 되는데 그 강력한 슈퍼 콘텐코가 지금은 3일 전부터 깨지는 모습 보였고요. 물론 어제 장중에 2.0을 잠깐 상회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만기 오늘 영향 그리고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순 차익 잔고만 지금 매수랑 매도 차익 잔고 빼면 6조 4,400억이거든요.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집계한 결과가. 그럼 오늘 지금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으면은 그동안 차익 거래 들어온 물량이 1조 7천억 정도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국면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370억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많이 사고 있고 전기가스업 362억 팔고 있는데 한국전력 예전에 가격 물렸던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손실인지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갭상했을 때 팔아주는 전략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기관 수급 좋습니다. 54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30억, 17억을 팔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전 업종이 거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업종, 게임 업종이 급락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들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결국엔 코스닥이 장 랠리, 주도적인 중소형주 랠리를 만들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순환매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장기 투자가 아니라 꼭 단기 투자를 유념해 두시면서 기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순환매 시장은 좀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들은 각각 어떤 것일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속내는 정확히 좀 귀담아 들으실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요, 옵션 만기일날 옵션 매수하는 바보는 없겠지. 저 개인 투자가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속내로 외국인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지수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종가에. 그래서 풋옵션을 사는 거냐? 아닙니다. 그동안 풋 매도 쳐놓은 거를 좀 차익 실현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오늘 만기날 네이키드로 매수하는 메이저들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6거래일째 빠지다 보니까 오늘 막판에 반등 주겠자면서 콜옵션을 45억 네이키드로 사고 있는데 이러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이 262.5포인트인데요. 이러다 262 이상도 안 가면은 그 위에 결국엔 외가 콜을 산 개인들은 전부 다 깡통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발 무모한 짓은 좀 만기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원래도 옵션은 사실 별로 권유드리고 상품은 개인한테 아닌데요. 만기날 더더욱이 하는 거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런 분들 많은데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요 반대로 이날 도박 안 하면 언제 하냐? 결국 매번 당하지만 좀 한번 해보자, 배팅해보자 이런 의미인데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물량 부담스럽다.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 자유스러운 코스닥 수익률 게임이다. 계속하자. 오늘 디지털 콘텐츠 게임주 빼고 IT 부품주 올리고 이런 모습. 기간 역시 제가 속된 말로 좀 양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역시 어쨌든 기간이 수익률은 높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급적으로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 속내에서 거의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1월장은 코스닥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누구나가 지금 훌륭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코스피가 2040선 장중 고점에서 연초 지금 199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럼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그리고 베이시스가 악화된 점을 봤을 때 조금 그 사는 시기를 조금만 늦췄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코스피 계속 이틀 전부터 얘기드린 소비재, 유통재 그리고 의료업종 이런 것들 차라리 많이 빠졌지만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더 빠지긴 쉽지 않고 가격 레인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LG패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힐라코리아 이런 거 의류업종 얼마나 좋습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8만 원 초반에 샀었어도 벌써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수업종만 노리셔도 최근 시장에서 월 5% 정도 수익률 월 5%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뭐 월 50%, 100% 이건 정말 무슨 도박방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결국 코스피에서 내수주, 소비자, 유통주가 리스크 관리에 좋고 수익 관리에도 지금은 단기 매매가 워낙 훌륭하다. 기간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 중국 경기 민감주들은 유효하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물량 그리고 베이시스가 좀 더 좋아지면은 그런 시점에서 저는 코스피 60일선이 좀 1차 마지노선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수로 치면 1940포인트입니다. 50포인트 정도 더 이격 갭을 메울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도에서 정유주라든지 하학주 이런 것들 좀 노리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IT 부품주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IT 부품주들, 파트론, 플렉스컴 이런 업종들 또 연중 최고가를 올리면서 기간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상당히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기존 퍼가 높았던 퍼가 낮아지는 효과, 즉 EPS가 높아지면서 퍼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가격은 다시 싼 국면으로 돌입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IT 부품주 옥석을 가리시면서 결국엔 펀더멘탈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거다. 종목을 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몰레드 지금 라스베가스 CES에서 플렉서블 아몰레드 TV 이런 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아몰레드가 완전 죽었었거든요. 수주 지연됐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무래도 설비 투자 8세대 라인을 계속 설비 투자 밀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올해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 모멘텀이 SFA 같은 게 작년 얼마 전에 12월에 삼성에서 매출액의 30%를 거의 수주를 냈거든요. 뭡니까? 수주 신호탄입니다. 결국엔 1분기, 2분기 내에 추가 수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덕산하이메탈, SFA 이런 아몰레드 관련주 중에 성장 속도가 계속 가파르게 나오는 종목들 그동안 가격 조정 많이 받은 것들 상당히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군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종목 같은 거를 좀 가급적 저는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종목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업종과 어느 종목군 좀 특정 업종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을 내시는 투자 전략보다는요. 시장은 영원히 상승하지 않고 영원히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몇 포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 가늠하시면 저는 최근 시장은 5%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맥스 5%고요. 미니 3%입니다.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건 한 종목을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정도 수익률을 계속 복리로 깔고 가신다면 연간으로 치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개인 투자가들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살펴보죠. 옵션 만기일 조정 시의 분할 매수를 중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전략을 눈치 보기 장세인이 보합권 등락 예상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 만기일 전후에서 대형주 반등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했고요. 자, 관심 업종으로는 제약과 아몰레드 관련주, 제약 IT 부품, IT 업종, 아몰레드 관련주, 화학 업종으로 제약과 IT, 아몰레드 쪽으로 좀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 살펴주십시오. 네, 날씨가 매우 추운 계절인데요. 증시에도 아직 한파가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분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 2000 부근에서의 펀드 환매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주의 부진으로 대형주는 연초에 강한 장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지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대형주와는 반대로 거래소의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정체적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선정한 과제가 중소기업 살리기이며 이를 위한 움직임과 제도 정비가 코스닥 시장에 유리한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향후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는 제약 바이오 업종과 스마트폰 부품, LED와 OLED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분야가 유망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아몰레드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설명 주시죠. 올해 OLED가 연초부터 가장 강한 테마입니다.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LCD와 PDP를 넘어서는 그런 신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차세대 전자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TV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핵심 기대 상품이고요. 최근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라는 CES에서 LG전자가 55인치 OLED TV를 선보이는 등 한층 진보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OLED 분야의 성장성이 매우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OLED TV의 성장성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단기간에 널리 보급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PDP TV, LCD TV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싸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OLED 관련주로는 덕산 하이메탈,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원익 IPS, 비아트론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작년 가을 삼성 기술 유출 문제로 급락한 후에 바닥을 헤매다가 2013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기별, 연도별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반도체, LCD 그리고 OLED 등 다양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꾸준히 우하향하던 그런 121선을 곧 돌파할 수 있는 돌파에 앞둔 모습이고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만큼 꾸준한 우상향으로 전고점이었던 17,000원대까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실적 대폭 개선, 수급 양호, 성장성 양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8,900원 내외,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와 AP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하나인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한국 시장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약 9조 원 규모의 순유출이 불가피하지만 뱅가드 이슈의 여파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일본의 소니가 56인치 초고해상도 올레드 TV를 선보이며 차세대 TV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온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부 업종은 한국으로 복귀해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업종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가 변경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뱅가드 펀드는 글로벌 1위의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자금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벤치마크의 어떤 기준을 바꿨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벤치마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벤치마크에 형성된 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뱅가드에서 요번에 그 SCI 지수에서 FTSE 지수로 이제 그 벤치마크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서는 그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었고 FTSE에서는 이제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들어가게 되고 어떤 종목들은 또 포함이 안 돼서 나와야 그 뱅가드 펀드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그 9조 2천억 정도 그 상당히 큰 물량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6월 말까지 이 나올 물량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뱅가드 펀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언제 매도가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뱅가드 펀드는 이제 그 운용팀 자체 내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매도 금액이 9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MSCI에는 없고 FTSE에 소속이 돼갖고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는 삼성정밀화학이나 동국제강, CJ대한통운, 대신증권, 농심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 반대로 MSCI에만 포함이 됐던 어떤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한국항공우주 등은 이제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뱅가드 펀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증권사들 자료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주일에 4%씩 그래서 하루에 570억 정도씩 매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통상 거래량의 한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어떤 결론들을 모아보게 된다면은 그 뱅가드 펀드 출회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는 알 수 없고 또 오늘도 이제 특히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우려가 크긴 한데요. 언제부터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뱅가드 펀드는 글로벌 1위의 어떤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시장에 충격을 줘가면서 던지기보다는 그 다른 펀드의 일정 물량을 블록딜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시장회의 블록딜을 한다든지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량을 해소하지 않을까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2013 CES에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LG가 우위를 지속해온 TV 시장에서 이번 소니가 반격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어떤 제품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CES가 울트라 UDTV가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난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충격을 줬습니다. 뭐냐면 이제 소니에서 56인치 OLED TV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이 OLED TV가 LCD로 만든 것이 아니라 UHD급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들을 일단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 소니에서는 시제품을 소니 사장님이 발표를 하는데 오작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떠서 좀 완성되지는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이런 거에 맞서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휘는 OLED TV를 보여줬는데요. 신문에 나온 이제 사진들을 이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TV의 어떤 디스플레이 양쪽 면이 이렇게 약간 휘는 그래서 중앙이 오목하게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금 휘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 왜곡을 막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맥스 영화 같이 이제 큰 이제 영화관을 가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화면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화면 왜곡을 막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크기가 이제 삼성에서는 110인치 그리고 LG에서는 84인치 그래서 상당히 큰 대형 TV를 내놓은 겁니다. 통상 이제 저희가 이제 마트나 이제 백화점에 가게 되면 이제 50인치짜리 대형 TV를 보게 되는데요. 50인치하고 100인치하고는 2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인치라는 것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50인치하고 100인치 TV는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인치가 넘는 이제 텔레비는 이제 상당히 큰 텔레비인데요. 이런 대형 TV의 이제 어떤 화면 왜곡 형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OLED TV가 산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 삼성에서는 유리기판하고 기존의 어떤 LTPS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이런 충격을 맞고 이제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플 엔지니어링 분들을 도입 발표자로 써서 아주 많이 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OLED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가서 발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CES를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기존의 OLED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앞섰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따라올 수 없다. 기술력 차가 2년 정도는 벌어져 있다 이랬는데 그 소니하고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이런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급하게 추격을 해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는 기존에는 좀 느긋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OLED에 대한 어떤 수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OLED 관련들 중에서 이제 패널이나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은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이제 조만간 그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전자 부품 업체들은 한국에 돌아온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직영부하고 코트라에서 공동으로 이제 삼정 KPMG라는 이제 회계 회사에 대해서 회계 회사가 이제 회계 회사에게 이제 조사를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자 부품이랑 그 네 가지 분야에서 그 컴퓨터, 영상, 음향 뭐 이런 쪽에서 그 최우수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결론이 난 이유는 중국이 이제 인건비나 지가, 물류비, 법인세, 관세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중국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어떤 이제 생산 비용의 상승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랑 유로존하고 또 FTA 그리고 유턴해서 그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차라리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턴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런 유턴 5개 업종에 대한 국내 기업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일단 그 고용 창출이 8만에서 최대 51만 명까지도 이렇게 고용 창출이 되고 국내 GDP도 42조 원 정도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로존과의 어떤 FTA 협상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의 많은 개발로 인해서 전기료가 빠진 게 있고요. 일단 자국이 아닌 제3세계에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든지 아니면 뭐 문화적 관습의 차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는 중동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시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법적으로나 어떤 그 정치적 불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결단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거대 오일 메이저 같은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은 최근에 개발하는 그 유종들은 대부분 자국의 멕시코만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는 현재 어떻습니까?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6% 하락한 2271.6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분기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2년 전체로는 2.7% 내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 1분기에도 물가가 좀 당분간 올라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이란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12년도 투자 증가율이 약 20.7%
2%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투자 증가율 또한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종들이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규제 정책이 큰 폭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양해 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증시는 계속적인 강세장을 좀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하권 혼조 장세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 주신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화상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 흐름을 표현하신다면요. 예, 예상보다 잔잔한 만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과 달리 비교적 잔잔한 만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진행 중이고요.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여러 차례 강조를 제가 해드렸었죠. 음식료주, 중국 관련주, 코스닥 강세입니다. 오늘은 이들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실런지요? 예, 음식료주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강세고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오늘은 좀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음식료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와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음식료주들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새 2배가량 오른 오리온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대상, 메일유업 이런 약간 중소형주들도 양호한 수익률과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요.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료주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곡물 가격 안정과 환율 하락세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초코파이 인기 등으로 중국에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오리온처럼 중국 모멘텀을 갖춘 중소형 음식료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중소형 음식료 중에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분유 제품 가격으로 인해 실적 성장과 중국 수출 고성자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고요. 중국 수출의 경우 현지 분유 소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148억 원, 올해는 2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후에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장류, 홍초 등의 수출 증가와 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는 평가 속에 올 들어 하루 빼고는 연일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 매출액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2% 늘어난 1조 7,966억 원,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1,32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좀 생소한 음식료주가 있습니다. 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육, 차트를 보게 되면 1년 새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일단 참치 가격 상승이 가장 유효했었고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조업에 대한 또 굉장한 또 기술적 퀄리티가 작용을 하면서 타국과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의 참치를 이제 포획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억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일정 부분 조금 하락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억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고 지금 정도의 그 주가 수준이라면은 매수하기 좀 유효해 보이는 수준이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육도 한번 음식료주에 추가해서 같이 맥락 속에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코스닥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내수 위주의 종목이 많은 코스닥 랠리에 대한 좀 좋은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좀 관망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차익 실현을 겪고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대비 지수로 보게 되면 한 3% 정도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엔 중소형주 강하다고 전통적인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주식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정된 금액 가지고서 움직이게 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이 오를 때는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가 갈 때는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매수를 하게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당분간 코스닥이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두 번째 또 기대감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근거라고 있습니다. 고환율 그 정책을 포기할 경우에 수출주에는 타격으로 내수주에는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내수 기반 업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요. 원화가 일정 수준 이상 강세로 전환이 되면은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주가가 대형주 대비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로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 투자 및 고용이 없는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대기업 설비 투자 감소에 따라서 관련 산업 중소기업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간담회에서 고용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화를 위한 대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스닥 기업들 다시 한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살펴보자면은 노후시설 교체 수요가 많은 음식료, 생활용품, 고무, 플라스틱, 기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들 종목군들의 몇 가지 종목들은 벌써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코스닥 종목들, 음식료주들, 중국 관련주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중에 하나 골라봤는데요. 현대건설을 골라봤습니다. 대형주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건설주 중에는 특히나 더 그러한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중에 가장 좀 양호합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4.3조 원, 2,400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약간 상회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는 4.1조 원, 영업이익은 2,250억 원으로 일정 부분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아랍에미레이트 현장 및 국내 주택 현장에서 각각 600억 원, 20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해외 현장 원가율 안정화와 자회사 현재 엔지니어링 매출 기여도 증가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수주 누적으로 90억 불을 달성을 했고요. 필리핀 수빅발전소 프로젝트 6억 불, 사우디 송전선 프로젝트 3억 불. 지금 이렇게 수주가 유력한 만큼 연간에 해외 수주 100억 불 달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주에서 경쟁력이 낮은 비중동 수주가 늘어나면서 해외 잔고 수익성이 개선이 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시장 다변화는 2013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남미 시장이 특히나 유망할 전망입니다. 또 내전으로 중단되었었던 리비아 공사가 약 1.5조 원 규모입니다. 재개되면서 올해는 매출 기여도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이 전통적으로 강한 리비아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향후 신규 수주 등한 활동 회복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주가도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6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늘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경제센플러스 전문가 오딘 전문위원 2014년 투자 대전망 준비 관련 세미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